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56회 한림 언탁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북대 이성준 처장님, 그 다음에 전남대 박복재 처장님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기획처장 이성준입니다. 지역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좀 제공해 주고 이것을 단계적이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거점 국립대학하고 그다음에 지역대학이 하나로 협업할 수 있는 유니버시티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해서 그 대학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부분으로 자기 혁신을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대학이 하나의 유니버시티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이 유니버시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체가 같이 공조를 하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을 국사리 구분 없이 역할 분담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또 연구 중심 대학과 지역인지 양성대학으로 구분해서 그 분야에 맞도록 대학이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를 맞춰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스스로가 체질 개선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의 여러 혁신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에 샌디에고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혁신을 이룬 그 대학들, 지역에 있는 혁신을 이룬 센터들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에 굉장히 우수한 연구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좀 집중돼 있고 분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거점 국립대 내지는 지역대학에서 하나의 어떤 R&D를 위한 연구 중심의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 연구소에 대한 연구 분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와야 첫 번째는 이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국가나 또는 지역의 전략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방에서도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그런 고급 어떤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들의 분산은 지역대학의 어떤 연구력 강화뿐만 아니고 거기서 배출되는 아주 고급 인재들의 일자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 연구 분산 내지는 분권이 지역을 살리는 데서 특히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연구력이 좀 있는 대학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좀 방식이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주시는 AI 중심 산업 집적 단지 사업으로 5년간 약 4천억 예타 면제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광주시는 AI 쪽으로 지역 발전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광주 전남의 거점 대학인 저희 전남대학교도 인공지능학부와 빅데이터 학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학과도 저희들이 신설을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 친환경 자동차하고 연결된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학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캠퍼스입니다. 여수 캠퍼스에 130명의 세 개 학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대학은 약 13년 전에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가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여수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쇠퇴의 주 원인이 여수 캠퍼스 학생들이 광주 캠퍼스로 많이 이전한다라는 그런 많은 민원과 또
또 그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30명의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저희들이 순정을 받은 것은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그 환영을 하고 있고, 이 인원은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축했던 그 인원을 한 번에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그 정도 인원입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를 설득했던 그 논리는, 여수는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전남의 수출의 대부분을 이 산업단지에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첨단 산업인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여수 지역은 수산자원하고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이러한 그 수산자원에서 첨단 기술과 융합을 한 그러한 학과를 만든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도 그 광주 전남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학과를 저희들이 만들므로써 지역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전남대교 여수 캠퍼스가 우리 지역의 대학이 아니다라는 그런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키워야 할 대학이다, 키워야 할 학과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호소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그 첨단학과를 신설하는데 그 중요한 논리가 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상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토론자 네 분과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각자의 관점과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가면 좀 요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학연 그거 산업에 핵이 있어야 되고, 학 그러면 대학에 핵이 있어야 되고, 연 그러면 연구기관에 핵이 각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핵이 없다. 그리고 그 결과 지역과 대학이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방향이 올바랐냐? 그건 이제 그 지역 소멸이라는 것을 두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역 소멸을 근래에 와서 얘기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과거 방식으로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교육기관도 기존에 있는 대학을 살리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시대의 교육기관 마련을 좀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국가는 지역을 위해야 되고, 지역은 대학을 위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접근 철학이 다소 지역이나 대학을 국가의 짐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노력을 너무 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노력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거고, 충분했냐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 연구비가 한 85조를 정도 상회하는데, 그 중에 67% 정도가 수도권에 배분되고 있다.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연구기관에 핵이 없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연구기관이 사실은 혁신도시에도 없어요. 이 문제, 그리고 전략산업에 특화된 대학 만드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기업도 선도기업이 있어서 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지역대학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은 정규 대학이 사실상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관심은 이미 유튜버 되고 싶다, 아이돌 되고 싶다, 이런 시대잖아요. 그럴 때 수도권에 성공한 대학들이 과연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투자를 해놨는데, 그러나 지역의 대학은 그렇게 큰 투자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변신을 하는데 몸이 가볍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에 희망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국토 공간을 다루고 있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지방 대학, 좀 어려워지는 지방 대학을 이제 어떻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가, 좀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뭐 몇 년 전인가요? 하나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지방이 어려워지는 거, 지역이 어려워지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젊은 인구의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좀 젊은 인구가 어떤 인구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대학을 중심으로 어떤 인구 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그러면 인구 이동을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더라고요. 그 1차 인구 이동과 2차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1차 인구 이동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동하는 인구.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인구,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뭐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역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이동하는 거. 이게 둘 다 젊은 인구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숫자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20위까지, 그렇죠? 그 중에서 19번째가 다 서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19번째까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지역에 있는 청년 인구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동하는가를 한번 봤더니 계략적으로 1년에 19개 대학에 19개, 20개 대학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2만 명 정도가. 그것도 19개 대학만 그래요. 그러면 그게 10년의 기간으로 이게 이제 누적적일 텐데요. 한번 보면은 20만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20만 인구면요. 이게 가늠하기 좀 쉽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강릉 정도 사이즈의 인구입니다. 저희가 청년 인구가 이동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구가 이동하는가 정말 좀 이렇게 좀 고학력 그다음에 좀 능력 있는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된다라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지역의 불리함으로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20만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 한번 다 합쳐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인구 이동까지 합쳐보면요. 이거는 뭐 한 40만이 넘을 겁니다. 저희가 향후 20년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구 구조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베이비 부모가 고령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고령자로 편입되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1차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를 따지면요.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요 20년의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1,7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인데 지금 55년생이요. 베이비 부모의 맏형이 올해부터 고령자로 편입이 됐습니다. 얘기인즉 20년 동안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고령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런 고령화 현상에 발맞추어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고령화 추세 속에서 더 불리해지는 곳이 뭐 다른 좀 이렇게 개혁적인 뭔가가 없다라면은 비수도권 대학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구 고령화 현상에 맞춰서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도 평생교육, 이제 인생 이모작 시대가 가는데 이건 우리 대학 하면은 뭐 한 19살, 20살, 21살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모작 시대에 맞춰서 베이비 부모가 또 제2의 인생을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떠나는 젊은 층이 없도록 그다음에 그쪽에서 진짜 일하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이런 고려를 하는 게 공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인재들이 그런 양질의 일자리 속에서 일하면서 또 자부심도 갖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화두는 교류예요, 교류. 이 대학 간의 교류, 또 거점 간의 교류,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들을 보면 대개 대학 간의 스포츠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 대학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나도 가고 상대방도 오고. 또 심지어 아주 뛰어난 교수님들은요, 되게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학이 초청을 하면 뛰어날수록 대학 간의 서비스는 무료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일종의 봉사 개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대학 교수님도 편하게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교류가 발달할수록
플랫폼이 훨씬 더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현재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자꾸 지역별로 멈춰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겁니다. 창업 교류, 뭐 벤처 교류, 예술 교류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학생과 학생 간에, 교수와 교수 간에, 또 동문과 동문 간의 교류를 국가적으로 해야지 결국은 그 흐름이 그러한 이 스트림이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성균관대학은 유학생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마 뭐 다른 대학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톱 클래스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 글로벌 랭킹 좀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그 관심들을 받아서 올해 굉장히 약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뭐 경북이든 전남이든 뭐 충청이든 강원이든 뭐 충청남도든 간에 글로벌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그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또 거기서 리더가 될 거니까 10년, 20년, 30년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뛰어난 교육 시스템, 뛰어난 연구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로컬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앞세우는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점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익현 정책관님, 정부 지역 대학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주제에 대한 정책관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중앙과 지방 사실은 이제 한 몸이고 절대 결국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몸인데 사실은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그런 아픔, 고통을 사실은 좀 체감을 좀 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그 책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은 초중등 학생인 경우에는 그 시기가 더 빨리 와서 사실은 이미 강원도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초, 중 학교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지역사회의 소멸 그리고 또 지역대화의 위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먼저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국가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 차원에서의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기회를 같이 해서 교육부와 지역대학과의 관계를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비, 연구비의 어떤 불균형을 계속 해소해 나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으로 가고 또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또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이제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입학과 채용에서의 목표제를 상향시키고 그것들 법제화하는 작업도 물론 아울러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문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결될 부분인데 이제는 더 이상 혁신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혁신 주체가 되어야 된다. 교육부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저희가 이제 1,080억이라고 하는 지원을 토대로 올해는 이제 3개 정도의 지역을 플랫폼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출발점은 과연 그 혁신의 주체들이 서로 신뢰를 토대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 그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 노력이 우선적으로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더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토대로 신뢰를 토대로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협업에 대한 기반이 되게 되면 지금 혁신 도시로 인해서 공공기관들이 이전했고 또 산학연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수요에 대한 관리처 부분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의 인력의 공급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지역에서도 실제 사례로 만들고 또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균형이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면 오랜 시간 되지 않아서 저는 큰 성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가져보고 교육부가 부족하지만 저 또한 부족하지만 그런 지역의 노력들을 살려가는데 작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익현 정책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지역대학 살리자 그런 주제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더욱더 정책을 위반하는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뢰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한림 온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